공직선거법 270조에 선거범 재판 선고가 1심은 공소 제기 후에 6개월, 예. 2심, 3심은 선고 전심 선고 후에 각 3개월. 예. 그래서 합계 1년 이내에 반드시 예.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법문상으로만 보면 강행 규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법원은 이것을 훈시 규정으로 해석하고 예. 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님도 선거법에 명문화된 633 이 기간을 훈시 규정으로 해석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꼭 문헌대로 강행 규정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발언하신 적이 있고, 법원 행정처도 선거법 강행 규정을 지켜달라고 권고문을 각급 법원에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재판에 관련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 선거법 재판 기간 준수했는지 여부를 꼭 체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준수를 해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런 공지 그리고 독촉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 재판의 평균 처리 기간이 2019년에는 3.9개월, 그 지난해에는 6.7개월, 올 상반기에는 이제 9.6개월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1월 15일로 예정돼 있는데 선고가 그날 선고가 된다 하더라도 1심만 26개월, 799일이 걸렸습니다. 다른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다른 사건에 비해서 몇 배가 지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증인도 많고 또 심리할 것이 많다 보면 뭐 충분히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집중 심리를 통해서 최대한 그 기간을 단축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1심이 선고되고 나면 형사재판은 기본적으로 항소심과 상고심은 사후심적 성격이 훨씬 더 강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만큼은 이 3개월의 기간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념 유념해서 재판 진행할 수 있도록 법관들에게도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지금 9월 30일 날 재판부 변경 신청이 있었는데 알고 계신가요? 아, 예, 변경 신청. 예. 기피 신청도 아니고 재판부 변경 신청입니다. 아직 공판 기일이 진행되지도 않았고요. 첫 번째 공판 준비 기일만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재판부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처장님, 지금까지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니면 뭐 불공정한 뭐 이렇게 사례가 있다면 뭐 기피 신청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재판 시작하기도 전에 재판부 변경이 있고요. 법원장이나 대법원장 그 누구라도 사건 배당, 재판부에 배당된 거에 관해서는 어떤 지시나 아니면 어떤 변경 요청도 할 수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지금 이 재판부 변경 요청은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피고인이 내가 원하는 재판부로 가서 재판을 받겠다. 또는 저 재판부는 재판을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재판부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재판부 변경 요청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런 사례를 본 적도 저는 재판하면서 한 번도 본 적도 없고요. 재판 시작도 하기 전에 재판부 변경 신청하는 것은. 사건 배당에 대해서는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가 다 있지 않습니까? 법원마다. 그리고 그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의 배당 아닙니까? 전자 임의 배당.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것이고요. 법원장이든 누구든 이 사건을 여기에 배당한다 저기에 배당한다 결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임의 배당하지 않습니까? 네, 무작위로. 무작위로 배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변경해달라? 저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양형 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양형 기준을 보니까요. 위증죄에 대해서는 기본 양형이 6월, 징역 6월에서 징역 1년 6월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가중사유를 보니까요.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가 가중사유고 또 하나 위증을 교사한 경우가 가중사유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기본이 6월에서 1년 6월인데 가중사유가 2개나 있습니다. 그 위증이 재판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무죄가 났습니다. 그래서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위증을 교사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가중사유가 2개가 있는데 가중하면 위증죄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징역 3년까지입니다. 징역 10월에서 3년까지. 최소 징역 10월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진술이 재판의 핵심적인 증거고요. 그리고 위증에 의해서 무죄 판결까지 선고가 됐고
그리고 그 무죄 판결로 인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위증죄 중에서 이 정도의 가중사유, 그 다음에 범죄의 어쨌든 중대성, 범죄의 중대성과 가중사유에 있어서 저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양형 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위증에 있어서는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진술을 했을 때 위증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증죄의 기준은 내 기억과 다른 진술을 했을 때 위증죄가 됩니다. 네. 그런데 그 기억과 다르다고 하는 것은 나의 기억은 분명하지 않은데 마치 분명하게 기억이 나는 것처럼 진술하는 것도 위증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따라서 누군가에게 저는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지 않습니까? 이렇지 않습니까?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라고 해서 없는 기억을 다시 되살리게 해서 마치 기억이 나는 것처럼 진술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위증죄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건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요. 기억이 안 나는데 법정에서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위증죄가 되겠지만 이제 증인 요청을 받고 나가기 전에 자신의 기억을 되살려 보는 것, 뭐 그것이 위증죄가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 당사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부탁에 의해서 위증을 했다라고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강 증거도 있습니다. 본인이 위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상대방의 부탁에 의해서, 즉 교사에 의해서 위증을 했다라고 하고 그 사람은 보강 증거도 있기 때문에 자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교사를 한 사람은 유죄 판결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정확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기억이 나는 것, 확실하게 기억이 나는 것처럼 하는 것도 위증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검찰청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범죄, 부패범죄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심사할 때 등이라고 하면 다른 범죄들이 초과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범죄, 부패범죄 중으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결국 국회에서는 등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법문은 통과되고 나면 객관적으로 그 법문에 따라서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곽기택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늘 그 국정감사 시작할 때 대법원장께서 인사 말씀을 통해서 신속한 재판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두 번이나 언급하셨고요. 다 공감하고 계시죠? 공감합니다. 예. 그런데 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연과 관련해서 뭐 다 잘 아시겠지만은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재판이 중단되는지 이 부분이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장님 간단하게 이 이슈에 대해서 입장이 어떻습니까? 그 이슈는 너무나 중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좀 연구를 하지 않고서는 답변을 드리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을 보면은요, 지금 11월 15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 2022년 9월 8일 기소가 되어서 1심 선고 나는 데까지 2년 이상이 걸리게 됐습니다. 또 금년 11월 25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에 2023년 10월 16일 기소돼서 1심 선고 나는 데까지 1년 이상 걸리게 됐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증죄로 함께 기소된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가 혐의 사실을 인정했고 사안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년 이상 지금 걸리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대장동 위례신도시 성남FC 사건이 합쳐진 사건의 경우에는 2023년 3월 22일 날 처음 기소가 되고 지금 1년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지난 9월에서야 겨우 위례신도시 관련 심리가 마무리되고 이제 겨우 대장동 사건 증인신문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법원이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모든 주장을 다 받아들여주고 신청 증인 다 받아들여주고 해가지고 일부러 심리를 늦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지금 170석 이상이 있는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켜도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심리를 해가지고 빨리빨리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게 정상적인 것 같은데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집중 심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개별 재판에 대한 부분은 그 사건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장과 재판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당부를 이야기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재판이 신속, 공정,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법관들도 그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고 있고 현재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엄정하게 신속한 재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난 6월 12일 날 이재명 대표가 또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가 됐는데 다른 사건에다가 이 사건을 병합해달라. 시간 끌기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이 재판부에서 지금 심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재배당해달라. 이런 주장들을 하면서 계속 시간 끌기로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을 끌고 나가도 재판부에서 그걸 제지를 하지 않으니까 계속 이런 게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 병합 신청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 판단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배당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에서 적절하게 법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면은요, 국민들께서 과연 권력자에 대한 수사나 재판은 검사들도 눈치를 보나 판사들도 눈치를 보나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와중에 민주당에서는 뭐 법 왜곡죄 이런 거 해가지고 검사를 처벌하겠다 이런 법안을 내놓겠다고 하고 있고요. 또 수사한 검사들 4명에 대해 가지고 탄핵까지 지금 해가지고 계속 탄핵 청문회를 빙자해서 그 유죄가 난 이화영 증인이 나와가지고 자기 변론 황당한 주장들을 또 국회에서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법원에서 이 유죄 판결을 하게 되면은 재판부에 대한 공격이 이어질 거고요. 또 판사 선출제 하자 이런 말까지 또 나올 겁니다. 지금 당장 재판부에 해당 재판부에 그 개딸들 극렬 지지층 거기서 탄원서를 복사를 해가지고 거기 서명 날인해가지고 계속 탄원서 재판부에다 접수하면서 압박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런 거 알고 계시죠? 신문 보도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속한 재판을 하지 않는 못한 이런 파장이 국회까지 계속해서 정쟁을 유발시키고요. 또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계속해서 가중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제쳐두고 판사가 부족하다느니 7년, 10년 된 판사는 재판을 늦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젊은 판사들로 하기 위해서 5년으로 줄여달라느니 이러신 그런 주장을 국회에서 하셔도 사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먼저 이제 지난번에 법적 ing력 관련해서도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그 대한민국 법관들과 또 법관들이 맡고 있는 사건 수가 외국의 주요 선진국에 비교보더라도 3배 내지 5배 이렇게 과중한 이제 업무를 맡고 있다는 그 객관적인 사실 때문에 저희들이 법관 정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 대법원장님과 또 저희 모든 법관들이 지금 이제 그 다짐하고 있는 부분은 이번에 저희 대법원장님이 신임 법관들 임명 식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깐만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국민이 법관에게 부여한 막중한 사명 완수하는 길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한 건 한 건마다 정성을 다해 심리 검토하고 권력이나 여론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칭찬이나 비방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생각으로 모든 법관들이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곽기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처장님, 예. 실제로 이재명 대표 재판 같은 경우 성남FC 같은 경우는 검찰 측에서 478명의 증인을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런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판 지연을 뭐 고의로 지연시킨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검찰이 왜 478명이나 증인을 신청했겠습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계속 재판을 지연하는 것은 검찰이에요. 이런 부분까지 행정처장님은 고려를 하십사 이렇게 말씀을. 재판 지연은 검찰이 하고 있어요. 그걸 왜 여기서 위원장이 얘기하냐고.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합시다. 아니 그거를 민주당 의원이 자, 정리하겠습니다.